평상시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지만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영상을 듣는다거나 부동산 책을 본다거나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부자가 되신 분들의 습관을 보면 새벽 기상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이 새벽 시간이 정말 딱 맞았어요. 정말 새벽 시간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정말 제가 몰입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부동산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이제 하시는 부분이에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새벽 4시에 계속 기상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새벽 4시 기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 핸드폰에 그 알람을 새벽 4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항상 그게 뭐 이렇게 반복이 되게 설정을 하고요. 4시에 한번 해놓고 4시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에 두지 않고 제가 항상 거실에 놔둬요. 거실에 놔둬야지 이렇게 계속 알람이 울리면 제가 나가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잠이 깨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알람이라는 또 좋은 앱이 생겼더라고요. 그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알람 시간을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계속 알람이 울리는데요. 그걸 끌려고 하면 이제 스쿼트 동작을 10번 정도 해야 돼요. 거기 이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자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동안 또 잠이 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요즘에 계속 새벽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내가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잠들기 전에 꼭 내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좀 정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내일은 내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일은 일어나서 입지 분석에 대한 걸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할 거리를 좀 생각을 해두는 것도 저는 새벽 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일기와 긍정학원 쓰기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웬 일기를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감사일기와 긍정학원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쓸 때 저는 항상 하루 전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씁니다. 처음에는 감사일기를 쓸 때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밖에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짜내게 되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로 생각이 드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긍정학원을 쓸 때는 저는 미래의 일을 항상 당겨서 내가 실행을 했다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몇 월 며칠에 나는 이 물건을 샀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내가 매달 얼마 정도의 수익을 더 내고 싶다고 할 때는 나는 몇 월에 얼마의 수익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실행형으로 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긍정학원을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경제
기사를 봅니다. 경제 기사를 종이 신문으로 보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좀 편하게 보려고 인터넷으로 봐요. 보통 네이버 같은 곳에 들어가는데 저는 경제 코너에 가서 그냥 경제 기사를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제가 한다고 해서 부동산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제 기사를 봐요. 경제라는 그 큰 흐름을 알아야지 저는 부동산도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 기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좀 중요한 것들은 따로 요점만 제가 이렇게 별도로 좀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블로그 같은 곳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기사를 그렇게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숲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역을 먼저 정했어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 가면 10년간의 매매 지수 그래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바뀐 곳들을 봐요. 이제 이런 곳들은 최근에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이상은 더 상승을 할 여지가 많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추려내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추렸다면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뭐 미분양이 는다던가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청약 경쟁률 같은 걸 보면서 최근에 이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이제 완판이 나고 더 높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데이터도 보면서 저는 거래량 데이터는 항상 매매 지수보다 선행한다고 봐요. 그래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을 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많아지는 곳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지금 저평가 지역에 부합이 되는 지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정하는 것만 해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일단은 지역부터 정해요. 지역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지역을 정했다면 저는 일단 이 지역에서 가장 1등인 아파트, 2등인 아파트, 3등인 아파트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서 가격이랑 전세 가격 같은 거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의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봐요. 상승률을 보는 이유는 이게 모든 아파트가 한 번에 쭉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높은데 상승률이 낮은 단지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쭉쭉쭉 찾아보는 작업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입력을 해봐야지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박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들지만 이 작업을 계속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익혀지면 이제 입지 분석을 했습니다. 시세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꾸준하게 이제 계속 지역을 바꿔가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입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입지를 알기 위해서 입지 분석을 했고요. 입지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저는 급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가장 1급지, 뭐 1.5급지, 2급지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봤고요.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뭐 그 구체적으로 여기에 학군, 상권, 일자리, 교통, 뭐 자연환경 같은 요소들이 어떤지를 급지별로 이렇게 좀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이제 주말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임장을 많이 갔어요. 근데 임장을 가더라도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기까지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 분위기를 보고 좀 더 좁혀서 관심 있는 아파트끼리 보고 그 다음에 더 좁혀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정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지를 정했다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물을 조사를 해서 소장님께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집들의 상태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쭉 많이 했고요.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보통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저는 새벽 활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침 운동을 해요. 보통 1시간 정도 많이 걷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는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채널
채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 평상시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지만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영상을 듣는다거나 부동산 책을 본다거나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는 걸 제 생활에 완전히 가지고 와서 일상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힘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 일상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 집중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에게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았고 항상 새벽 3시간 정도는 무조건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친구분들도 지금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